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신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참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 행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철저한 방역 원칙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침에 의해 진행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매경미디어그룹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21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매경미디어그룹은 청로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올바른 시니어 시장의 정착과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해당 주제에 맞춰 총 4번의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오늘은 2021년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의 첫 번째 행사로 여러분을 모시기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시며 포럼이 끝난 후에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 및 기업 소개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고령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엄보영 본부장님, 매경경제TV 김웅철 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엄보영 본부장님이십니다. 매경제TV 김웅철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인원을 최소화하여 금일 주제에 해당되는 여가문화 분야의 전문위원들님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과 여가문화 분야의 육성 발전 발제와 토론, 유망 기업의 사업 소개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의 첫 시작을 열어주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엄보영 본부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엄보영입니다. 진흥원의 그 5개 본부 중에 산업진흥본부를 맡고 있고요. 고령친화센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의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대표적인 상황의 산업군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그 지원 부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을 하고 오면서 사실 벚꽃을 즐길 시간도 없었었는데 벚꽃은 다 떨어졌고 이 봄인지 벌써 여름으로 훌쩍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디 한번 이제 바람 쐬러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 계절이 갔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더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여가문화 생활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좀 되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슈 상황 때문에 그 국민들이 굉장히 비대면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접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 저희 쪽 고령친화 산업도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발표를 또 해주시는 그 당북대학교 장태수 교수님 그리고 차학과대학교 한세미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패널과 해서 자장을 또 중차대한 이제 역할을 맡아줄 송학중 배재대학교 교수님이 아마 오늘 재미있는 토론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 작년에 그 저희가 매경 미디어 그룹과 함께 이제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을 이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매경 TV 이제 김웅철 국장님 작년부터 계속 세세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미디어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또 첫 번째 횟수로 지금 시작하는 오늘 행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매경 포럼 그러니까 욜드 포럼 하면서 제가 약간 좀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는 많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상황으로는 이제 여가 문화 생활 관련된 주제로 팬데믹 시대에 저희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도 뒤에서 청취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할 거고, 또 오늘 아까도 그 관련된 잠깐 광고가 있긴 했었지만 6월 달에 저희 6월 9일부터 11일 바이오 코리아라고 하는 국제 행사를 저희 진흥원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산업이 사실은 국제 무대에 오르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유도를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붐업을 또 일으키는 건 작년에 저희가 매경 그룹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업체들 오늘도 두 군데가 발표를 하시지만 좋은 기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좋은 우수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징 테크를 주제로 해서 컨퍼런스와 전시 이런 거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도 다시 또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비대면 상황이 조금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해외에 많은 바이어들이 또 와서 저희 고령친화 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여기 현장에 또 와주신 분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앞으로도 고령친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보영 본부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 행사의 첫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고령자 여가문화 관광 관련 발전 방향으로 장태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웰니스 관광과 고령자 여가 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의 발제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가,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웰니스 관광이 어떻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웰니스 관광과 고령자 여가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웰니스 관광, 그리고 사례 프로그램, 그리고 웰니스 관광과 고령자의 여가 생활이라는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웰니스라는 개념 자체는요, 여러 연구자가 카테고리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정신에 대한 부분, 또 체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말하면 몸과 마음과 그리고 또 정신의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 이것에 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상태다라는 거죠. 정신적, 신체적, 또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인데, 이 웰니스라는 개념은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신체 중심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확장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은 웰빙 플러스 또 피트니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소극적인 개념은 웰빙 플러스 또 해피니스라는 의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웰니스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이게 조금 포지션이 앞으로 좀 나와도 괜찮습니까? 네. 신체적 웰니스 부분은 이제 영양이라든지 또 체력 관리 이런 부분들의 요소가 되겠고요. 정신적인 요소 웰니스 부분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웰니스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봉사라든지 또 관계의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이런 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관광의 요소들이 다 나타나 있죠. 뭐 신체적 웰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 관광이라든지 또 음식, 우리가 요즘 먹방이 아주 유행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웰니스와 연관되어져 있는 관광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정서적 웰니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 이제 슬로우 시티를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국내에만 해도 제주도에 해외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죠. 새롭게 올레길을 걷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웰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관광, 착한 관광이라고 하죠.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또 전통적인 물건을 사주고 또 도시가 재생되어진 곳이라든지 또 인구 소멸 지역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곳에 가서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관광을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 또 이런 영적인 부분도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순례 관광, 가장 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산티아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런 웰니스 관광의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좋은 관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관광의 형태가 좀 단체 관광의 형태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개별 관광, 뭐 홀로 여행을 가는 또는 아주 소규모의 또는 가족 중심의 여행의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또 요즘 차박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죠. 이것도 언택트 관광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을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환경에서 관광을 즐기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외 관광의 형태로 바깥으로 해서 아웃도어 액티비티 중심의 이런 관광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웰니스 관광이죠.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가는 부분에서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웰니스 관광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관광이라는 부분도 뭐 VR이나 AR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해외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이제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간접적으로 해외 유명한 사이트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많이 출현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조어가 블레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블레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이제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과 또 그 업무와 또 놀이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저라는 것은 비즈니스 출장을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행 활동을 영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블레저라는 트렌드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도사 통계 자료를 보면 출장을 갔을 때 그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출장 기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40%가 출장을 갔을 때 그 지역에 이러한 관광을 위해서 나는 출장을 연장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관광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은요, 우리가 관광객들을 분류할 때 1차 관광객, 2차 관광객으로 분류를 합니다. 1차 관광객은 여행의 목적 자체가 웰니스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스파가 있는 곳, 핫스프링이 있는 곳, 또 건강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그곳을 방문해서 그 프로그램을 체험할 목적으로 아예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웰니스 1차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차 관광객이라는 것은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간 목적지에 웰니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팟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한 김에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2차적 웰니스 관광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객들을 분류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2차적 웰니스 관광객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목적으로 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의 건강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있더라 또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거기를 방문해서 이런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목적형 관광객이라고 해서 이런 1차적 웰니스 관광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웰니스는 4대 핵심 요소를 관광적인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스타일 문제죠. 생활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이 명상과 힐링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뷰티에 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9군데의 전국의 관광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놨죠. 힐링 명상 또는 한방, 자연 숲치유, 뷰티 스파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현재 49군데가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건강을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년 새롭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100군데를 선정을 해서 웰니스 관광 100선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죠. 어느 누구도 작년 2월에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1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활과 삶을 원천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의 문제,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장기간의 이런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또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의 단절,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4차 대유행을 지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신규 확진자의 수가 700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사태가 언제 이제 원래 상태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고령자분들은 코로나 사태에 가장 어떤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 출입의 제한, 또 여행에 대한 제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웰니스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고령자들의 여가에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하나의 산업적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 사람의 면면이 있습니다. 제일 보시는 한 명의 남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 황제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정말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그 권력의 정점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또 유명한 한 가지 스토리가 있죠. 뭡니까? 바로 불로초라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이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동방의 끝에서부터 서방의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찾고
했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또한 죽음과 늙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입니다. 각각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과 이런 젊음을 대표했던 여성이죠. 이들도 그 시대의 다양한 방식의 이런 어떤 노화를 늦추고 또 젊음을 유지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했지만 그들 또한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없었고 죽음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젊음과 아름다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변화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고용의 문제, 산업의 문제, 소비의 문제를 굉장하게 변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중에서 분명한 것은 문화예술과 관광이라는 요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의 재편 및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중심의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거나 또는 우리 자국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던 곳에서 이제는 바뀌어져서 국내 여행 중심으로 이 포커스가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지역의 콘텐츠 자체들을 새롭게 발굴해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여행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이 왜 필요한가, 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도 바꾸게 됐죠.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의 중심으로 바뀌어졌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OECD 평균 대비 이 삶의 만족도 부분이나 부정적인 감정의 부분은 굉장히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불어서 ICBMA라고 해서 이런 어떤 IoT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 또 AI 이런 기술과 이런 관광산업이라는 부분도 연계가 되어져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의 트렌드들을 왼쪽에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내용을 보시면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이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웰니스 관련되어져서 웰니스 관광과 관련되어져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거시적 환경 분석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문화체육관광부는 K-방역과 더불어서 K-뷰티를 기본으로 한 뷰티 스파라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국내 관광의 활성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관광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과 지원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도 이런 웰니스 관광 형태를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해양 자원 자체가 지니고 있는 치료적 효능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해수가 가지고 있는 부분, 또 해양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부분, 다양한 어떤 해양 천연물들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해양 치유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대한 시범 사업들이 현재 4군데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라든지 완도, 또 경북 울진, 또 충남 태안 이런 곳이 4군데가 현재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규모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도 이 중에 2군데를 자문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또한 산림치유라는
그동안 산림청이 일했던 부분들은 주로 산림 녹화라든지 이런 어떤 산림의 자원화 중심의 이런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하면 그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녹색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있고요. 이 기관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치유의 숲과 또 산림치유원들을 만들어서 산림치유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용역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제목이냐 하면 국민 마음 숲치유 매뉴얼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감염성 질환들 또 국가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주위의 70%가 산지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다친 마음, 트라우마가 생긴 부분, 스트레스를 받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여가 활동에 전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쉽게 하고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산을 찾는 것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고 있는 여가 활동 중에 이 산을 즐기시는 가벼운 동네 산이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여가 생활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재미있는 치유, 힐링에 대한 또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올해 3월 25일에 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어지는 치유농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치유 농장들을 지정을 해서 이 귀촌하신 분들 또는 고령자들이 요즘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서 하실 수 있는 산업활동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치유농장 또는 팜이라고 해서 힐링팜이라고 해서 이런 치유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상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져서 이런 농업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건강 또는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수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치유 농업의 효능에 대한 R&D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미 선행해서 대사질환 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 또는 초기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야채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 치유 또는 신체적 치유를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웰니스 관광 부분들은 우리에게 아직은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웰니스 관광의 모델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숙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요.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관광의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대한 정진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효능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또는 제공 이런 부분에 큰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들은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국내외의 그 웰니스 관광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빠르게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해양에 대한 부분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달라소 테라피라고 해서 달라소라는 것은 해양을 의미합니다. 바다 자원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한 화장품 또는 어떤 치유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잘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조금 의료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결합되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크로트라고 해서 국가지정치유센터가 독일 전역에 350개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32개 정도가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이런 어떤 웰니스 관광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트 베르스호펜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인구가 14,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스몰 타운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23곳 정도의 크나이프 요법 시설이라고 해서, 크나이프 요법 시설은 첫 번째 물을 이용합니다. 온천.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영양, 네 번째는 심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23곳의 크나이프 요법 센터에서 머물면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70개의 호텔과 펜션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작은 마을에서 이 센터를 통해서 고용 유발이 4,000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유 마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구성을 보시면 휴양시설, 요양시설, 야외시설 해서 다양한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짧게는 뭐 2박 3일, 길게는 한 달씩 여기 머물면서 이런 어떤 치유적인 부분을 받게 되고, 주로 고령자들이 자신의 에이징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들,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는 장소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향후 5년 안에 50개에서 80개 정도의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 예상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농촌 지역이나 해안 도서 지역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웰니스 관광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역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캐니언 렌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 스테이하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헬스 리조트고, 1979년에 멜츠크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장터에 이 헬스 리조트를 만들었고요. 79년에 리조트를 오픈할 때 바로 노 시가렛,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술을 마실 수 없고, 저는 여기를 한 두세 번을 갔습니다만 심지어는 셀폰을 받는 장소도 거기에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로지 이런 어떤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의료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치밀하게 연계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또 뭔가를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머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류가 18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조트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조트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전달하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캐니언 렌치를 가서 스터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진행했던 그런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아슈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노인들의 불안감, 우울, 공포, 좌절, 고독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치유해 주기 위해 적절한 곳이 바로 이 아슈람입니다. 명상과 힐링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센터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리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이 아슈람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번아웃, 완전히 이제 칼로리를 태워주는 운동 프로그램 중심이고요. 뉴트리션, 식생활 같은 것들을 바꾸어줍니다. 쿠킹 클래스가 있으면서. 그리고 릴렉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화 되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슈람의 프로그램입니다. 영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신적 힐링, 그리고 운동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바수메 인터내셔널 헬스 리조트라고 태국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 가면 후아인이라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고요. 여기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일주일 스테이하는 비용이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2박 3일 프로그램부터 28일 짜리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홍천에 가시면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육도 받고 힐링에 대한 체험도 하고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서귀포 제주에 가시면 치유의 숲이 있는데 여기는 꼭 한번 나중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뭐 한
그 프로그램을 하면 산림치유사가 와서 이걸 걸으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힐링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더더욱 좋은 것은 그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이 되어져서 제주에서만 나오는 대나무로 짠 도시락이 있습니다. 차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철 음식들을 담아서 마을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 도시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상생하는 이런 어떤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몸담았던 차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때 그 TFT를 만들어서 1년 반을 진행을 했고요. 멤버십 가격이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고 현재는 한 800명 정도가 멤버십을 가지고 여기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케어 프로그램을 받고 있죠. 제주도에 가시면 또 아주 작은 리조트가 있는데 가족 4명이서 운영하는 리조트입니다. 취다선이라고 해서 명상 힐링 중심의 리조트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가죠. 이런 스몰 사이즈도 있고요. 아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니스라고 이 호텔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성 꼴짝에 있는데도 가보시면 놀라운 게 아침에 모닝 요가 시간에 젊은 커플들이 다 요가에 참여해서 그걸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어떤 푸드를 즐기고 있는, 그래서 웰니스 관광에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출연하고 있고요. 이 호텔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요가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뭐 명상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의 여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그 여가 활동으로 중요하게 하는 게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휴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여가 활동의 목적을 물었을 때 내 개인의 즐거움,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웰니스의 시설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크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평일과 휴일을 비교했을 때 고령자들이 일반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여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니스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각에 대한 컨텐츠가 되겠죠. 향기 컨텐츠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산야초, 허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소리도 우리에게 크게 치유를 줍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청각의 어떤 문제들을 기능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소리에 대한 민감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소리 치료, 음악 치료 또는 뭐 사운드 테라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치유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ASMR이라고 해서 뭡니까? 바로 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외부 자극을 줘서 신체적 정서적인 반응을 초래하는, 그래서 빗소리 듣고 시냇물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런 컨텐츠로 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들도 외부 활동이 제한되었지만 이런 어떤 AI를 통해서 또는 IT 솔루션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고요. 지금 캄이라는 회사는 이런 어떤 힐링 앱 하나로 한 해 매출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어른들을 위한 수면 동화라고 해서 어릴 적 엄마의 무릎을 베고 읽어주시는 동화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 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또 면역 활성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들이 웰니스 관광의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웰니스 관광이 우리나라 관광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특히 고령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케어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분명히 부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교수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단 팬데믹 시대의 신개념의 웰니스 관광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 개발이나 이런 쪽의 프로그램 개발을 좀 중요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체부나 국토부, 복지부가 고령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 산업에 대해 혹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고령 친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급자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이제 확산이 되어져서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야지만이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고령 친화 산업 자체의 수요자들이 복지적인 측면으로 되어져서 이 산업화 되어지는 부분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저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까지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형태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이런 의료적인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 친화 사업 자체를 이런 유관 부서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획도 하시고 또 공동으로 하나의 정책 연구라든지 또는 시범 사업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한번 진행하시면 상당히 어떤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도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